오늘도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현대건설기계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계 관련 주식들이 한꺼번에 좋아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형성도 되고 있고 실제로 인도향 매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기계 오늘 3.7% 오른 41,2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시장에 2008년 진출한 뒤에 처음으로 월별 기준으로 판매량이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세모를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과 김민수 대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매수의 의견을 주신 김민수 대표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방한하시는데 마음이 착잡하시겠네요. 일단 재건을 해야 되는 관점의 내용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의 원조 얘기 이런 쪽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벌써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 스타일이 좀 많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의 현대건설기계는 좀 묵직한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이슈로 바라볼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쪽이 전쟁이 끝나야 가죠. 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거기서 재건 얘기를 벌써 한다는 거는 그냥 기대 심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인도, 미국 쪽에 이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독이 됐다가 이제 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인도가 잘 나갔다, 인도 쪽에서 성과를 냈다는 얘기는 그동안 중국 쪽이 헝다 이슈와 함께 부동산 쪽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같은 자원을 집중해도 차라리 인도에 집중하겠다라는 쪽이 나오면서 중국 비중 낮추고 인도 비중을 확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온 변화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비중이 낮춰졌는데 이제 다시 중국이 부동산 중심으로 또 경기 부양을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중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또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동안 또 건설 기계다 보니까 들어가는 게 웬만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60억 정도 나왔는데 한 40% 가까이 줄었던 걸로 보여지게 되면 작년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얼만큼 잘 커버를 하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수익성보다 QA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성과 내고 잘 나가는 인도, 게다가 또 미국 쪽에 이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을 계속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일단 지금은 기대감이 약간 더 먼저 반영됐다는 거는 염두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감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수 괜찮다라는 견해셨어요. 자, 염정 팀장께서 세모의 의견 주셨으니까 염두해야 할. 말씀 앞서 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오늘은 좀 반짝 움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 세모를 드린 부분입니다. 오늘 좀 단기적으로 약간 보면 장기적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매출 비중이라든지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비용 면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매출 비중에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신흥시장의 부분에서 좀 매출 추이가 좀 올라갔고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좀 33%에서 12%까지 중국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북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등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 해외 비중이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만약에 위축됐던 중국 시장까지 좀 더 다시 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전체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는데 거의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성은 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대응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실적 면에서 그렇게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지금 부분도 좀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세모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신 거네요. 매수의 의견이지만 사실상 길게 본다기보다는 이 지금 단발성의 이슈로 반짝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건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 이슈 말고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는 걸 더 체크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로와 그러니까 5와 세모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른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결론은 같다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인도에서 판매가 많이 늘었지만 중국 시장의 경기 침체화에 대해서 증권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의 39,000원에서 43,000원으로 올린 KB증권의 보고서가 가장 따끈따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2분기 판매량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혹시 하창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다면 네, 뭐 일단은 건설기계 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 비중이 원래 높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작년엔 좀 좋았는데 일단은 수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 간의 이런 차별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중동 쪽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지가 되는지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더 첨언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뭐 이런 것으로 짧게 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좋죠.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씩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 간밤 미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상승을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맥스트와 NP를 대표주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맥스트가 9% 넘게 오르고 있고 위즈 스튜디오도 3%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워낙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야, 세 분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김민수 대표님, X, 하창원 본부장, 좋다. 염정 팀장께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담아도 괜찮다는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분출될 만한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이 애플의 XR 기기 이제 출시 예감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기업들도 그 뭐 AI라든지 VR 관련된 이 기기들을 하반기에 좀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도 이제 기기와 소프트웨어 쪽이 있는데 이제 기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맥스트라든지 선익 시스템이 그러한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넷플릭스에서 1억 달러 또 투자한 부분들이 이제 VFX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위직 스튜디오나 덱스터가 될 수 있겠죠. 그쪽도 일단은 넷플릭스가 일단 던져놓은 돌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하나의 이벤트만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단기간엔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기기 오픈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기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기대감으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시와 더불어서 재료 소멸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메타버스 쪽이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성장은 전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너무 소급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중장기로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려면은 이번에 슈팅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재진입하는 관점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X 의견을 주신 김민수 대표님. 세모 먼저 아닌가요? 그다음에 X. 네, 진행하시죠, 염정 팀장님.
앞서 네. 우리 하정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다 기대감에 대한 부분 다 좋고 한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부담감이 좀 저는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오늘도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이제 기술주 그냥 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같은 좀 흐름을 좀 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에 대한 어떻게 직접적인 투자가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빅테크 관련주, 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성장주들한테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이 그런 어떤 활발한 이런 움직임이 좀 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세게 나타나지는 좀 어렵다. 상반기 중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그냥 반등 정도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망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들어보니까 다 X에 가까운 오 세모네요. 사실상. 네, 네. 5를 가장한 X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때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팔고 다시 재정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드는데 대표적으로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뭐 XR 관련, AR 관련된 쪽에 뭐 우리나라의 강자 네. 얘기 나오는데 매출이 20억대입니다. 이런 회사가 시총이 4,800억입니다. 네. 설명할래야 저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성과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주가가 거기서 따라서 왔다 보니까 또 4월 달에 유무상증자 한번 했었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이런 효과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팔고 다시 자리를 또 세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MP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1분기 적자 보여주고 있는데 4천억대 넘는 시총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나마 관심 가는 거는 LED 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로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 스튜디오에 이게 다 LED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극에 있던 정글에 있던 뭐 아바타 찍을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분장만 하게 되면 아바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광고 효과를 충분히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마찬가지로 성과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금리 인상기에서는 성과 없이는 주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올라오는 자리에서 팔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애플의 MR 얘기가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런 기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나오는 뭐 삼성이나 구글도 다 나온다고 그러죠. 메타도 이제 오큘러스 2 나오고 그래서 기기가 나오고 반응을 보고 기기 괜찮다, 쓸만하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기의 인기가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기기가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컨텐츠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또 각광을 받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기기 인기를 먼저 확인하고 누가 더 트렌드를 만들어가느냐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엔 카메라 싸움인데요. 카메라요. 이상입니다. 네. 카메라 관련된 회사는 그럼 지금 생각나는 것이 또 LG 이노텍? 예, 애플과 연결되면 LG 노텍이겠죠. 당연히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그 OEM 입장이 아니라 ODM 입장으로 강하게 어떤 자기 기술력을 좀 발현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LG 노텍의 약점이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겠죠. 네. 왜냐하면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도 못하고 팔지도 못했고 이게 얼만큼 여파, 물론 최근에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큰 영향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모르죠.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다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에서 네. 그때 뭐 혹시나 나올 충격 아니면 혹시나 나올 약간 노이즈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한 전략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침 기기 말씀을 하셔서요. 애플이 AR과 MR 헤드셋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거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공개할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오늘 주가도 보면 맥스트도 9% 넘게 오르고 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공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소식도 좀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애플 개발자 회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올 것으로 뭔가 얘기가 되다가 또 넘어간 것 같은데 다음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죠. M2. 그러니까 지금 M1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M2를 공개할 걸로 보여지는데 또 반도체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윤수 대표님 늘 종목 확장해 주셔서 아이디어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절하시네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열띤 토론을 해주고 계시는데 메타버스 관련 주식에 대해서 작년에 너무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투자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뭐랄까요, 투자 심리가 적어도 저희 채팅창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파월님께서 미국의 로블록스도 저렇게 빌빌거리는데 나는 메타버스 투자하지 않겠다. 다음 주면 지하실로 또 갈 것 같다.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뭐 이런 투자 심리들이 반영이 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 메타버스 주식을 봤으니까 이어서 오늘은 또 카카오와 네이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카카오의 흐름이 좋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권에서 더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바닥에서 아주 조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 주체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주식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하창한 본부장을 제외하고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하창한 본부장님 어떤 걱정이 여전히 많으세요? 저는 액면 분할 이후에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전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이런 액면 분할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 7개월 이후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대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빠진 게 맞습니다만 이 액면 분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사실 조금 더 하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플랫폼 규제 완화, 그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격탄을 얻어 맞았는데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카카오의 주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문어발식 상장 그리고 사업 확장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부담스럽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책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웹툰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이런 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주가가 워낙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 맞지만 일단은 이렇게 조금 구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20선 자체가 좀 돌아서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점에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비중을 좀 왕창 실어서 이제 매매를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앞서 액면 분할 말씀을 하셨는데 액면 분할 지금 이제 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드리기엔 좀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뭐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 네. 네. 일단은 카카오 주가가 액면 분할 후에 오히려 다시 좀 올라갔고요. 그 후에 급락했던 부분은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이고 뭐 규제 이슈라든지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급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액면 분할에 대한 효과를 좀 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가격이 싸게 느껴지는 거고, 뭐 최근에는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카카오, 네이버 지금 반값 세일 중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좀
뉴스가 나오면서 세일인지 아니면 그냥 세일은 세일이죠. 계속되는 세일이니까. 근데 그게 세일일지 아니면 실제로 반값이 그냥 책정이 돼버린 건지는 모르죠. 영원히 그 반값이 그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분위기를 좀 여론을 좀 지금 만드는 그런 기사를 보고 사실 주식 시장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분들은 진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럼 카카오 이렇게 쌀 때 좀 사둬야 되나? 라는 그런 좀 분위기도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카카오의 흐름에서 제가 그래도 주목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대형주가 지금 없다라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사실 지금 들어오기 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LG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지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직도 아니다. 그러면 찾다 보니까 그 매력적인 한국 주식이라고 한다면 좀 카카오 네이버 쪽이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 용이하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온다라고 한다면 뭐 3분기 이후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올 경우에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싸게 매수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빅테크 관련주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은 공감대는 좀 생겼다. 물론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어요. 기존의 가격대로 올라간다는 걸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은 좀 분위기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일정 부분은 조금은 좀 어느 정도 좀 희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카카오 물론 여전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가격대는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는 좀 매력 있다. 매력이라기보다 그냥 괜찮다 정도. 네. 뭐랄까요? 매력이라는 것은 정말 되게 차밍한 그런 부분인 건데, 네, 그런 부분인 건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그러니까 너무 싸니까 사볼만 굳이 없어도 되는데 너무 싸니까 사볼만하다 뭐 이런. 너무 싸면 살만한 대형주가 특별히 지금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때 지금 만약 주가 반등하면 난 어떡하지? 나 혼자 또 소외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너무 명확했어요. 주가가 오를 때 나 혼자 소외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 사는 종목. 그러다 다 망했는데 지금. 다 망했다고요? 네. 포모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들 돈 벌 줄 알았는데 지금 2,600점 왔다 갔다 하는 그건 그거고요. 숙연해지게 왜 그러세요? 아니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잘해야죠.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진짜 사는 건지 쇼 커버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보면 네이버 카카오 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렇게 공매도로 끌고 오던 걸 여기서 이제 쇼 커버링 들어오는지 실질 신규 매수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정말 궁금한 건 지금까지 5월달 기준이었나요? 보니까 연기금이 저희가 세금을 낸 돈, 이제 세금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받을 돈, 받아야겠죠.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LG에너지 솔루션, 2위 카카오페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PR 100배짜리는 그냥 사시네요. 네. 카카오페이 염정팀장께서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안 듣고 광장 안 보시고. 연기금에 한마디 해주시죠. 염정 팀장님. 매경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왜 사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도 이번 실적 보게 되면 참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사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외국인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어떤 패시브 쪽과 연결되는 쪽일 수도 있고, 특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반전하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연관성으로 또 네이버 카카오를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하락해서 횡보할 때는 뭐 팔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네이버가 더 강하죠. 네이버가 한 30만 원대 이상으로 혹시나 들어와서 또 추세적인 반전을 꿈꾸려고 할 때, 그때쯤부터는 그때 팔려고 했다면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했다면 참았던 걸 이제 그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약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한 9만 원대 넘어서 9만 원, 한 9만 5천 원대 이 정도 사이쯤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는 좀 비중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성장주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기술주들도 뭐 몇 토막 났는데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트렌드가 지금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하창한 본부장께서만 X를 주셨고 두 분께서는 괜찮다라는 O의 의견이시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카카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지금은 괜찮은데 아직 9만 원이면 좀 더 올라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은 괜찮은데 차밍하지 않다. 9만 원 선 정도까지가 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메타버스에서 저희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카카오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을 땐 성장주 투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런 시각에서 계속해서 저희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성장주와 또 리오프닝 주식이 좋습니다. 항공주, 면세점주, 그중에서도 저희는 항공주, 제주항공을 보려고 합니다. 리오프닝주의 강세로 오늘 항공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 부각됐었죠. SLC 관련 회사들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 자, 발목을 잡을지 아니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할지 항공주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또 일본에서 관광객 허용하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을 제외하고는 항공주를 모두 담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의견인데 염정 팀장님, 저희 대한항공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던 것 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을 사시면 좋은데 가지고 계시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하시니까 제주항공 같이 사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주에 대한 저는 이제 견해는 좋은 쪽으로 뭐 좋다라기보다 당연히 실적 개선세가 보여지는 뚜렷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아무래도 좀 주가 탄력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시기 좀 견디기가 힘드시다. 그렇기 때문에 LCC 쪽에서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레버리지 큰 종목을 같이 가져가신다면은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이제 일본 여행, 그러니까 일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지금 가능한 지금 상황이 다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LCC들의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단거리 노선에서는 LCC 쪽에 대한 노선의 확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빠른 그 실적 전환이 가장 가능한 쪽이 LCC 쪽에서 뭐 제주항공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께서 제주항공 말씀하셨던 지난주 이 시간에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단기 저점 잡으신 겁니다. 저희 염정 팀장의 차밍한 종목 제주항공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가 항공에 대해서는 손실폭이 너무 커서요. 에어부산도 마이너스 855, 제주항공 마이너스 794억 원, 진에어 721억 원의 손실. 뭐 이렇게 이 저가 항공에 대한 재무 체력 동났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 또한 네,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재무 안전성이요. 일단은 뭐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 토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실적에서 이제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 덕분에 그래도 이제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었고 뭐 그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한항공은 뭐 지속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LCC 얘기 드릴 때 저는 저번 주에 선진 얘기했었거든요. 돼지고기 오히려 국내 여행이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선진이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LCC 기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아까도 이제 메타버스 쪽도 넘어가 보면 결국엔 이제 실적이 결국에는 기업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 부분에서 이제 LCC 업체들이 사실 뒷받침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행에 대한 수요는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웃돈을 주고 분명 갈 것이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수요는 많을 텐데 공급량 자체가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했을 때 약 20에서 아직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성수기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도 이게 실적적으로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리오프닝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카지노 쪽, 그러니까 일본 여행객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카지노 쪽에 대한 VIP 고객이 많아질 거고, 드랍액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면 홀드액 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이 열리면 일단 파라다이스가 VIP 고객이 40% 이상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뭐 돼지고기나 오히려 국내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이 해답을 찾거나 아니면 굳이 이 리오프닝 쪽으로 본다면 카지노, 그리고 뭐 실적적으로 본다면 전 엔터, 단연 리오프닝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엔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공급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올해 말까지 국제선 운항 대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정부 방침이 좀 나온 부분에서 사실 공급 면에서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점유율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공급 쪽은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제주항공이라든지 LCC 쪽이 이제 적자 상태, 뭐 지금 3년 가까이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좀 메타버스 쪽의 적자 상태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날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개선이 될 부분이 있고, 물론 거기에서 지금까지 적자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재해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메타버스 쪽의 적자인 기업과 좀 비교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항공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진행자 아닌데요. 근데 가장 항공주를 볼 때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 여행, 뭐 이런 심리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투자할 만한 환경이 되느냐, 이거 먼저 봐야 되겠죠. 매크로 지표 보게 되면 환율, 유가, 네. 되겠나요? 네, 지금은 될 만한 상황이 일단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어제 에어부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거 진짜 저 주주분들은 속 타는 겁니다. 무상감자에다가 거기다가 또 증자한다고요? 이건 지금 약간 장난 지금 나랑 치냐 뭐 이 느낌이죠.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그래도 그동안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벌어진 현실이다 보니까 오늘도 뭐 개파락 출발했네요. 예. 네, 그래서 제주항공은 그러면 그보단 좀 낫지 않아? 라는 상황들 때문에 어떤 반사이익에 대한 변화도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뒤에는 AK가 있다. 네, 그거죠. AK홀딩스. 네, 그런 쪽에서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일본이 이제 열린다고 하죠. 일본 항공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왕복이 거의 100만 원대 육박한다면서요. 미국까지가 450입니다. 네, 엄청 비싸졌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간 비즈니스 티켓이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왕복이. 저는 그런 걸 2배 늘었어요. 끊었습니다. 끊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초기의 비용, 그러니까 허들이 상당히 높은데 초기 수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는 이제 조금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야 되는데, 그나마 제주항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은 아마 염정 팀장님이 이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UAM. 이번에 LGU 플러스 어제 다 통신사마다 다 이제 UAM 실증 서비스에 관련돼서 한 61개사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주항공은 LGU 플러스 컨소시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LGU 플러스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나마 좀 진심이죠. 모빌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또 LG그룹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이렇다는 얘기는 LG그룹 쪽에서 2차 전지 또 UAM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LG전자 모터 또 있죠. 그리고 또 그나마 항법 관련된 시스템 쪽에서 LG 플러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더 키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거기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겠는데, 항공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항공주에 대한요, 투자 심리 또한 저희 증권 광장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의 토론을 보면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항공 티켓 비싼 것도 이 항공업황, 그거 뭔지 알죠? 항공업계에 대한 심리가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지금 항공주를 투자해야 되냐, 고유가 때문에 항공주 별로다, 비행기 표값 너무 비싸다,
다낭 가는데 150만 원 든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수익성은 대한항공 최고인데 저가항공 괜찮은지 유가 부담도 높다. 이런 투자 심리들도 있습니다. 와, 저희 방송하면서 와, 라이브 동접자 수가 엄청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인천 공항에는 저렇게 오늘 아침 7시 사진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누가 찍었나요? 비밀입니다.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취재하러 다녀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보면 항공주 투자하고 싶은데 면면이 뜯어보면 네, 항공주 투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 저희 가지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항공값 벌 수 있을 만한 주식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SKC를 보겠습니다. SKC가 필름 사업 부문을 판다고 해서 이게 주가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정도의 필름 사업 부문을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SKC도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오늘도 4% 오르면서 16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박스권에 이제 상단까지 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세 분께 여쭤봤더니 자, 저희 김민수 대표, 염정팀장, 하창원 본부장 모두 SKC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혹시 염정팀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도 동박이 좀 진심이다 보니까 SKC를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 사실 SKC가 필름 비디오 테이프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아시죠? 비디오 알아요. 테이프. 네, 카세트 녹화하고 맞아요. 비디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SKC 써 있었죠. 대부분 네. SKC였죠. 네, 그렇게 많이 집에 안 아직 됐는데 쌓여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저도요. 네. 예, 그 필름 1977년 이제 사실 필름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 과감하게 좀 매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체 매출액의 약 3분의 1 정도로 차지할 만큼 사실 비중이 좀 큰 부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좀 매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 SKC 이제 SK 넥실리스인데 동박에서는 지금 현재 1위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제 물론 중국 업체들이 좀 따라 붙고 있고요. 이제 근소한차로 좀 따라 붙고 있고, 뭐 국내 기업은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전체 비중이 약 13%를 차지하고요. SKC는 전체 동박 시장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가의 좀 중질, 저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중질 정도의 제품들을 저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 점유율 면에서 지금 좀 임박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내재화라든지 2차 전지 소재와 완성차 업체,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제 협업이 지금 정말 긴밀하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SKC가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SKC 잘한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잘한 거다. 염정 효과로 차밍한 SKC 주식은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염정 팀장님께서 동박의 진심이니까 SKC에 대한 투자 전략을 목표가까지 듣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따라 사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진머티리얼즈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저는 SKC가 좀 어느 정도 또 반사이익을 좀 봤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적극 매수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15만 원대 안팎으로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라는 개념보다요. 뭐 앞으로 계속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SKC에 대해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다라는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L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